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저자는 한근태,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근태, 한스 컨설팅 대표이다. 국내 유수 기업의 컨설팅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강의로 정평이 나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르듯 살아라. 물 흐르듯 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저절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대로 사람을 바꾸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 세상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 내 주장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가능한 한 들으려 하는 것. 내 확신을 늘 의심하고 상대를 믿어주는 것.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 잔소리 대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식들이 배우게 하는 것. 껌껌이 지적하는 대신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웬만하면 예스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다. 왜 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논다. 그들은 왜 노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재미있으니까 노는 것이다. 왜 사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삶이 재미없어질 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 질문 따위는 던질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면 그뿐이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씩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병무탈을 기원한다. 삶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저 1년 365일 평안하길 기원한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산다면 삶은 어떨까? 재미없고 무료할 것이다. 기억할 만한 일도 없을 것이다. 삶이 재미있는 것은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다사다난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화창한 날에 구름처럼 쏟아져 나와 일광욕을 즐긴다. 겨울이 길고 흐린 날이 많은 이들에게 태양이란 존재가 그렇게 귀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1년 사시사철 태양이 내리쬐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추위를 알아야 따스함을 즐길 수가 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 몸이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다. 가난을 경험해야 부의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 음양의 이로움이다. 우생마사. 물에 빠졌을 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둘 중 누가 수영을 잘할까? 소는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수영을 못하는 소는 살아남고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었을까? 역설도 이런 역설은 없다. 수영을 못하는 소는 물에 빠지면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그러다 사람들 눈에 띄면 살아남는 것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말은 다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다 힘이 빠져 죽는 것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때로는 발버둥 치는 것보다 대세를 따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우세익마사를 통해 배우게 된다. 이를 지켜라. 스웨덴 출신의 신학자 스베덴보리는 영적 체험으로 천국 관련 책을 많이 썼다. 그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의 천성을 알고 천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각자 한다는 것인데 난 그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일은 축복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일이 귀찮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가정도 조직도 망가진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 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힘이 든다고 쉽게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젊어서부터 일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이 들어 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 하는 일에 따라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 골프는 대충 5시간을 친다. 밥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7시간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친구는 나인홀을 더 돌기도 한다. 남자들에게 애를 데리고 놀라고 하면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우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할 일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놀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노는 것과 놀아주는 것은 다르다. 집안일도 그렇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은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일로 인식한다. 회사 일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 발 뺀 것처럼 일하게 된다. 일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을 내 일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일의 주인이 되고 결국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일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말이다. 그릇이 크다는 것.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애슐리 잉글랜드 씨 부부는 며칠 전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8살 아들을 데리고 저녁 외식을 하러 나갔다. 아이 때문에 바깥 나들이가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모처럼 용기를 냈다. 아니나 다를까 주문할 때부터 아이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마구 쳐대고 난리 법석이다. 다른 손님들을 짜증나게 하는 소동이었다. 말려봐도 소용이 없고 모두 잡을안속이 되었다. 그때 여 종업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테이블로 다가왔다.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어쩌지 못했다고 호된 꾸지람을 듣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잉글랜드 씨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여 종업원은 어느 손님이 가족분을 위해서 계산을 모두 해주고 가셨다며 그 손님이 전해달라고 했다는 쪽지를 건넸다. 아이 엄마와 여 종업원을 눈물짓게 한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신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신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컬럼 내용이다.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늘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도대체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혀를 차던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그릇이 크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절로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 지인들과 노래방에 놀러 갔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데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주인인 것 같은데 옆에는 사나워 보이는 마누라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그를 째려보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 같았다. 마누라의 잔소리에 그래도 화장실에서는 피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다.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한테 딱 걸린 학생 모습이다. 나는 딱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묻자 그는 살며시 웃으며 예, 맛있어요. 라고 답한다. 몇 년이나 피웠냐는 질문에 4년이라고 한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서 다시 피웠다고 한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던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담배가 맛있다는 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이니까 미안하지 말고 피우세요. 힘든 사람한테는 담배가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담배라도 피울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을 들었다. 그 순간 그 남성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제 손을 꼭 잡고 형님 고맙습니다. 전 저를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담배 덕분에 자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에 내가 있는 방에 그 남자가 맥주를 한 병 갖고 들어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다. 같이 갔던 지인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더니 오늘이 그랬네요 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난 그 남자를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담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참 구박을 많이 받았다. 담배 때문에 협심증에 후두암까지 걸렸지만 결국 담배를 끊지 못했다. 소심한 아버지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를 꾹꾹 참고 사셨는데 아버지에게는 담배가 유일한 구원이었을 것이다. 답답한 세상에 담배라도 피워야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이다. 담배는 몸에 해롭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숨구멍이 될 수가 있다. 나는 담배를 싫어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절제하라. 절제는 더할 수 있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자기 그릇을 알고 분수껏 행동하는 것. 자기 그릇 사이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행동하면 어떨까? 능력 없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마다한다면 어떨까?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다.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선 본인에게 불행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미천을 다 보여주고 망신만 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조직이 불행하다. 능력 없는 높은 사람이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직 전체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그저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본인도 좋고 사회도 좋다. 처신이란 무엇인가?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용이 얕은 물에 가면 새우가 놀라고 호랑이가 들판에 나오면 개가 놀란다. 어울릴 만한 곳에 가서 놀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신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처신은 자신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처신의 한자는 고처, 몸신이다. 몸을 두는 곳이란 뜻이다. 처신이란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하는 것이다. 갈 곳에는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보기에도 도저히 장관감이 아니다. 인사권자와의 관계 때문에 장관 후보에 오른 것 뿐이다. 그럼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사양해야 한다. 누가 봐도 아닌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이 알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을 해버린다. 결과는 본인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망신살이 뻗친 상태에서의 낙마이다. 요행으로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도 없고 직원들의 경멸만 살 뿐이다. 더 큰 불행은 그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이다. 쓸데없는 논쟁, 서로에 대한 미움 등으로 본인도 손해를 보고 사회도 손해를 본다. 사실 일반인에게 처신의 잘못은 개인의 불행으로만 그치게 되지만 높은 자리에 잘못된 처신은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진다. 보통 사람들에게 처신이란 무엇일까?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대학 전공 선택, 배우자 선택 같은 것들이다. 내 주변에는 부모 때문에 하고 싶은 전공을 못하고 엉뚱한 전공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대체 부모가 무슨 권한으로 자녀의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는가? 부모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처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처신은 좌표 확인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단 시간이 중요하다. 나이 60이 넘으면 자식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 자식 일은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 시간에 내 앞가림을 하고 어떻게 남은 생을 살지를 고민하는 게 낫다. 돈도 그렇다. 젊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70 정도가 되면 돈을 모으기보다는 있는 돈을 잘 쓰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 처신의 핵심은 때를 아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처신은 어울리는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계급도 일종의 처지이다. 자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처할 경우 불행해진다.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다. 어떤 자리가 어울리는 자리인가?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남을 도와주는 기쁨.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한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쁨을 위해서는 내 문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기쁨도 느낄 수가 있다. 앤서니 힌튼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무려 30년을 살았다. 처음 4년간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남자가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들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런지 묻는다. 그 남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답했는데 이에 앤서니는 이제 신 앞에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명 생긴 셈이네요. 라고 조언하며 농담을 건네자 그가 울음을 멈추고 웃기 시작한다. 이후에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감방에 기쁨이 넘친다. 사형 선고를 받은 54명의 수감자와 교도관에게 좋은 선생이 된다.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문제를 생각하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처럼 기쁨이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 1984년 루 휘테커는 최초로 미국인만으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팀을 지휘했다. 온갖 노력 끝에 5명은 27,000피트 최종 야영지에 도달했다. 2,000피트를 앞두고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5명 모두 정상에 서고 싶어 했지만 이 중 2사람은 산 아래 야영지로 가서 음식과 물과 산소를 지고 와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력이 강해야 했다. 그는 체력이 강한 2사람을 택해서 야영지에서 지원품을 가져오게 했고 체력이 조금 약한 2사람은 휴식을 취한 뒤에 정상에 오르게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정상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정상에 세우는 겁니다. 휘테커는 팀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다. 인생은 정글이라 먹고 먹히는 곳이란 생각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괜히 상대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상대의 발전을 축하하란 뜻이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기는 쉬워도 남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마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다. 사촌들이 배 아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논을 샀다는 사실, 또 산 사실을 나팔 부는 사촌들도 문제라는 것이다. 남 부럽지 않게
혹은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도덕경에 보면 훌륭하다는 사람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귀중하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마십시오.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 돈 자랑하는 사람이다. 밥 한 번 사지 않으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몸을 힘들게 하라.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시험 걱정, 취직 걱정, 자식 걱정. 걱정이 밑도 끝도 없다. 회사에서는 휴가 가서 어떻게 놀까 생각하고 휴가지에 가서는 회사에 별일 없을까 생각한다. 이는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다. 북한의 위협도, 주가 폭락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쓸데없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잡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 하나는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헉헉거리며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은 사라진다. 내 호흡과 힘든 몸만을 생각한다. 절벽에 매달려 절벽을 오르는 사람에게 미래는 관심사가 아니다. 오로지 밧줄을 잡고 오르는 것만 생각한다. 잡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편하다는 증거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집중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거를 떠돌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나는 현재 이곳에 존재할까? 이 순간에 살아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책을 보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존재는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잘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딴 곳에 정신을 파는 대신 지금 이곳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건 최대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존재하라. 단순해야 되는 이유. 워렌 버핏의 강점은 단순함이다. 그는 연례 보고서만 읽고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주식 1.3%를 4억 8,800만 달러에 매입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분석을 위해 반드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주식을 살 때 지나치게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행위이다. 소수점 아래 세 자리 수까지 계산하는 게 바람직할까?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의 체중이 150kg 정도가 되면
그냥 척 봐도 살쪘다는 것을 알 수 있듯 투자도 마찬가지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은 아무리 잘해봐야 무의미하다. 좋은 아이디어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족하다. 나는 투자할 때마다 평생 20개의 구멍만 뚫을 수 있는 펀치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무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결정에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된다. 카드를 다 쓰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할 테니까. 결국 결정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좀 더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실직연 말센스라는 대화법에 관한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덤불숲에 들어가 헤매지 마라. 잘못했다면 바로 사과하라 등등 대화에 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잘 묘사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늘 주인공이 되려고 했고 늘 누군가를 가르쳤다.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 알량한 내 경험을 늘어놓기 바빴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충조평판이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꺼이 충고를 한다. 그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평가와 판단도 그렇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서 혼자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자는 이를 심재라고 했다. 마음을 목욕제게 시킨다는 말이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가득하면 상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때는 여실직연이란 말을 기억하면 좋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이다. 지레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도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한마디 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너무 시시했던 것이다. 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진리란 너무 지루하고 뻔하고 모두가 아는 이야기들이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잘 자고 잘 먹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등등 이중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 있는가? 수백 번은 들은 이야기들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들이다. 몰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알지만 못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이다. 잘 산다는 것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의 정의는 실행이다. 실천이다. 실천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건 사실 아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을 하는 사람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다. 돈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저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은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뿐이란 우스갯소리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이유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대신 매일 걷고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밥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든다. 그건 대부분 사기다. 많이 걷고 소식하고 마음을 곱게 써야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하지만 걷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마음을 함부로 써도 건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인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비웃음을 사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환호한다.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심심하고 뻔한 소리이다. 알고 있다고 누구나 실천하는 건 아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걸 실천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 뻔한 사실을 실천하는 사람은 5%쯤 된다. 성공하는 사람 비율과 일치한다. 분수를 지켜라. 좋은 신발이란 어떤 신발일까? 큰 신발? 아니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다. 집이 식구에 비해 너무 크면 사람이 집에 눌린다. 작은 사람이 너무 큰 차를 몰면 차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자리도 그렇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큰 자리에 앉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폐지만 본인이 최대 희생자이다. 누구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그 때문에 괴롭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추락의 공포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작은 그릇을 숨기는 것도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좋다. 아니다. 자기보다 약간 작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럼 저 사람이 여기에 있기에 아깝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 여백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것이 분수를 지키며 사는 길이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 같다. 자신만 제외하는 것 같은 두려운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다. 약속을 만들고 어디든 가려 한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정말 아무 일 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보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할 일이 제법 많다.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한다. 가슴 깊이 충만함이 올라온다. 득이 다면도 어렵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평상심을 갖기 어렵다. 자꾸 떠벌리고 잘난 척을 하게 된다.
그럴 때 기억하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국의 정의 중 하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다. 남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남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사랑도 그렇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접근하고 들이댈수록 그 사람은 기겁하고 도망친다. 사랑할 사람이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잊는 것도 그렇다. 자식을 잃은 사람, 애인과 결별한 사람에게 잊으라고 이야기한다. 쓸데없는 조언이다. 잊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시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마음 편히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마음을 고쳐먹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하늘이 할 일이 그것이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체념을 통한 문제 해결. 체념은 포기하는 게 아니다. 체는 진리의 체이다. 불교의 네 가지 진리인 고진멸도를 뜻하는 사성제의 제가 체념의 체와 같은 글자이다. 국어 사전에는 희망을 버리고 단념함과 더불어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란 뜻으로 나와 있다. 대화에서도 체념은 중요한 덕목이다. 주관을 단념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체념이다.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마음이다. 체념하지 못하는 마음은 희망이 아니라 미련일 뿐이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작은 합의, 공통의 분모가 만들어지려면 자기 주장을 체념하는 게 중요하다. 합의의 결과만큼 과정이 선해야 한다. 덜 떨어진 사람이란 무엇일까?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길을 쓰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는 사람이다. 사람이나 먹는 감이나 때가 되면 떨어져야 한다. 그게 자연 법칙이다. 아니, 기꺼이 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길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할 수 있어야 한다. 도쿄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의 석학이다. 그는 일본의 관료주의가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로 도쿄대 법대 출신을 꼽는다. 그의 말이다. 대장성 관료를 비롯해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 고관 대부분이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생이다. 중학생이 나쁜 사건을 저지르면 즉시 학교에 문제가 있다, 교육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어째서 대장성 스캔들에 대해서 도쿄대학 법학부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고 비판하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도쿄대학 법학부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 무엇 하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도쿄대학 법학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들은 항상 100%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여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이 연전연승을 거둔 사람들이다. 부정한 스캔들을 일으킨 고급 관료들도 그런 교수의 제자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가? 서울법대 출신들에게 이를 적용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함부로 신을 찾지 마라. 신을 만나고 싶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된다. 그럼 신이 보고 손을 내민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그 뜻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일은 대충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한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절이나 교회에서 간절히 신을 찾는다. 그럼 신이 무슨 말을 할까? 얘들아, 주소를 잘못 찾았다. 난 여기에 있지 않고 네가 하는 일 속에 있다. 일을 제대로 한 뒤에 나를 다시 찾아라 라고 할 것이다. 신은 성전에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신은 저잣거리에 있다. 하는 일, 만나는 사람 안에 모두 신이 있다. 신은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일주일 동안 잘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감사하는 자리다. 출문 여견 대빈이란 말이 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으로 대하라는 말이다.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처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처신은 자신의 좌표 확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